저 철조망 너머는 금단의 땅입니다. 60여 년의 경계를 넘는 이들은 국방부 유해 발굴단,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지금 40여일째 지금 작전 중에 있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오늘도 유엔군과 함께 DMZ 비무장 지대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발굴 40일째. 이번 유해는 개인호에서 발굴됐습니다. 북쪽으로 향한 총구, 앉은 채 쓰러진 자세. 오랜 세월 이곳에 남아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고 있었을까요? 6.25 당시 때 딱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유엔군 3만 8천여 명, 북한군 52만여 명, 중국군 14만여 명, 그리고 국군 13만여 명 전사. 이 중에는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자리한 화살머리 고지 감시초소. 휴전 이후 일반인에게 공개된 적 없는 이곳이 6월 1일부터 개방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 안보관광은 일주일에 닷새, 하루에 2번 20명씩 이루어집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추첨돼야 주어지는 기회지만 분단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가슴 좀 뭉클하네요. 이게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자리를 이렇게 해서 와야 된다는 게 조금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좀 그러네요. 예. 이곳을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었던 것은 판문점 선언 이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행됐기 때문입니다. 함께 유해 발굴을 서로 공동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북미 회담의 교착 상태로 빠지면서 북쪽에서 반응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보내야 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우리 한국 단독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잊고 살던 분단의 현실과 마주하니 숙연해집니다. 영화 고지전 속에서 나왔던 거의 그 모습과 비슷한 곳인데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고 꼭 다들 가족의 품으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작업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후 9.19 군사 합의로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비무장지대에 있었던 남북한 감시 초소 중 보존용 2개를 제외한 20개가 철거되었습니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은 먼저 DMZ 화살머리 고지 발굴을 위해 전술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총성이 멎은 지 60여 년. 세월의 덮개를 걷어내고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조국의 품으로 귀환시킬 수 있을까요? 발굴 작업 65일차. 유해 발굴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지뢰 제거 작업이 작전 지역을 넓혀가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뢰 작전이 더딘 이유가 첫 번째로 이 지뢰 탐지를 하는 곳마다 소리가 다 금속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걸 보면 철조망, 그다음에 탄피, 그다음에 포탄에 의한 파편, 그다음에 이제 폭발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에 대한 그 금속 탐지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게 일이 더뎌집니다.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뢰 작업이 끝난 곳은 발굴을 시작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이 벙커형 진지는 깊고 튼튼한 모양새가 포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철사가 아니라 이제 야전선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게 통신선인가요, 그러면? 예, 통신선을 다 엮어가지고 철항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어서 이러한 것들을 철항을 받고 또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 구조물을 가지고 지금 보면 약간 형태로 봤을 때는 의자 같기도 하고. 이 진지에서 발굴된 유품들입니다. 쏴보지도 못한 탄알과 개인 물품 수십 점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동굴 형태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찬전용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에 이제 중공군이 이 화살머리 고지를 포위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퇴각할 퇴각로도 없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아군 포병에게 우리 진지로 그냥 사격을 해라. 그래서 사전에 진지 구축이 되어 있으니 저희가 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공군이 올라오면 포위가 되면 아예 우리 머리 위에다가 포탄을 쏴라. 그렇게 해서 동굴 작전을 펼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부전선에서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고지전이 계속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력을 강화한 공산군이 백마고지와 화살머리 고지를 빼앗기 위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시작은 백마고지부터였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를 지키고 있던 미 2사단 소속 프랑스 대대는 제1중대를 281고지에 제3중대를 개활지에 배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참호를 파고 기다리던 아군은 포화를 견디며 AB 전초기지 사수를 위해 결사항전을 펼쳤습니다. 치열했던 당시의 흔적은 곳곳에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인 참호에서 또 한 구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5월 22일 날 이제 전면 굴토를 하던 중에 지금 M1 소총이 이 부분이 최초 식별이 되었습니다. 최초 식별이 되었고 기초 발굴병들이 굴토하던 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노로 추정되는 윤곽이 보였습니다. 소총을 가지고선 경기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이 단추는 우리 아군이 사용했던 단추입니다. 별문양 단추. 철무도 같이 식별이 된 점으로 봤을 때 역시 국군일 가능성이 높다. 화살머리 고지를 비무장지대의 첫 유해 발굴지로 선택한 것은 이곳이 6.25 전쟁 당시 철의 삼각지 전투 지역으로 2년 가까이 전투가 계속된 격전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국군과 미군, 프랑스군이 적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이 유해는 유엔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MZ 내에서 지금 유해 발굴을 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휴전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유해 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유해 발굴단 그리고 또 기타 나머지 인원들이 여기 함께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그런 선배 전우님들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찾아서 가족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군 생활하면서 최고의 어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해 10월. 지금은 추모비가 세워진 이곳에서였습니다.
지뢰를 제거하는 기초 작업 중에 유해를 발견한 발굴단은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완전 유해와 함께 전사자의 것으로 보이는 2등 중사 계급장과 인식표가 나왔습니다. 군번 8810594 대한육군 박재권. 인식표를 나왔을 때 이분이 바로 고향, 그러니까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에 정말 희열을 느끼고 이 일에 대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식표 덕분에 고 박재권 2등 중사의 유해는 가족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만난 박정현 씨, 고 박재권 2등 중사의 큰조카입니다. 정현 씨는 그동안 돌아오지 않는 큰아버지 대신 집안의 장남 노릇을 해왔습니다. 중국집만 한 7, 8년 했습니다. 다른 중간중간에 다른 사업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작업이 한창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 6월과 함께 65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인식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영문으로 박재권이라는 표기가 뚜렷합니다. 확인 결과 국군 31년대 7중대 소속의 박재권 2등 중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수를 딱 보니까 박재권이라는 유해를 발굴했다 이렇게 딱 하는 기라. 화살머리 고지에서.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혜미 엄마 박재권이라는 사람이 유해 발굴됐단다. 우리 큰아버지인데 군대 가서 죽은 우리 큰아버지 유해 발굴됐던데 이게 동명이인 아이가 내가 벌써 7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어찌 그 발견했겠노네. 우리 집사람한테 딱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말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딱 지나니까 전화가 왔더라. 박재권 조카 됐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DNA 검사를 한번 하자는 기라. 그래 고모님 두 분 집에 가가지고 DNA 검사를 했는데 한 달 넘게 걸리더라고. 99점 몇 프로 일치한다 이래 해가지고 연락이 통지서가 온 거예요. 왔는데 기가 찰노래 이게. 1953년 7월 화살머리 고지 전투가 끝나기 하루 전날 전사한 뒤 65년 만에 귀환. 전사 통지서와 함께 손톱과 머리카락으로만 돌아왔던 큰아들을 어머니는 오래 그리워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2남 3녀 중 남은이는 여동생 둘뿐. 장남이 없는 동안 어떤 풍파가 있었는지 그는 알까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또 군에 가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의가사 제대를 해가지고 와놓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군대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막내 군대 갈 때 못 가고로 손자 군대 간다고 못 가고로 가면 죽는 줄 안다고. 자식 2명을 내놓는데 하나는 가서 죽어삐고 하나는 다리를 다치가 의가사 제대를 해놓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아닙니까? 충분히. 군대 가면 죽는 줄 아는 거야. 군대 가면. 할머니에게 군대는 곧 전쟁이었고 전쟁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으니 그만큼 두려운 것은 없었을 겁니다. 초상 치고 나서는 처음이지요. 초상 치고 나서 처음 오니까 가슴에 묻은 큰아들 생각에 평생 크게 웃어보지도 못했던 할머니는 유해라도 돌아올까 90 넘어까지 기다리다 떠나셨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 큰아들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들은 이제 왔습니다. 위에도 찾고 편한 데 가서 편히 쉬소. 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손자가 일단 찾아왔습니다. 편히 쉬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늘나라에서 저희 잘 지켜봐 주십시오. 살아계셨다면 이렇게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겁니다. 정연 씨도 이제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첫 번째로 또 유골이 수습돼 가지고 우리 앞으로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평화롭게 이래 가지고 많은 그 전사자들을 좀 유골 수습해 가지고 품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DMZ에서 돌아온 고 박재권 이등중사의 귀환은 많은 유족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국립현충원에는 안장된 용사들 외에도 이름 석자만으로 모셔진 이들이 있습니다. 올 현충일에도 길게 줄을 선 이들은 유해를 찾지 못한 유족들입니다. 충원탑 내부에는 12만 명이 넘는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사자들입니다. 올해도 충원탑을 찾은 안병호 씨. 여든이 넘은 그는 6.25 당일 전사했다는 큰형의 귀환을 69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82인데 언제 찾을는지도 모르고 안타깝죠. 기다림의 무게는 줄어들 줄 모릅니다. 그것이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는 모두 13만 7,899명. 이 중 지금까지 찾지 못한 전사자가 12만 4천 명입니다.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곳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 유전자 대조 자료가 없어 신원 확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 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해의 귀환을 위해서는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유가족의 DNA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때문에 이번 현충일에도 현충원 안쪽에 유가족의 DNA를 채취하기 위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형님이 아직까지 67, 8년 되도록 유해까지 못 찾으니까 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안한 감 이제 그래서 또 부모님이나 형님들이 못 오신 거 내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던 기회가 됐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마음적으로 좀 편안해집니다. DNA를 등록하고 나면 매년 유해 발굴 진행 상황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1만여 구의 유해를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유가족 유전자와 유해 유전자를 대조해 볼 수 있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발굴된 유해를 감식하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중앙 감식소. 발굴된 유해를 분석해 이름과 가족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3D 스캐너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 2007년 창설 직후부터 매년 한미 공동 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We have many missing
soldiers, both South Korea and America. We both have many missing soldiers in North Korea. We have some in South Korea. And then we have probably a large number inside the DMZ. And so there are a lot of risk associated with working there, a lot of challenges and difficulties, but I think that there are many, many missing soldiers who are there. And any one of those soldiers that you can bring out for their family, I think it will be very much appreciated by the family. 이곳은 유해 발굴단 중앙감식소에서 채취한 유해의 유전자 시료를 검사하는 곳입니다. 시료는 이곳에서 전처리, DNA 추출, 유전자 증폭, 유전자형 분석 과정을 거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유전자 검사 결과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확정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가족들의 DNA와 비교해 가족을 찾게 됩니다. 이 유해가 발굴되는 족적으로 이렇게 신원 확인이 되려면은 충분한 수의 유가족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 전체 숫자도 전사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고, 더 적극적으로 유가족들을 가족관계 가까운 형제, 자녀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채취를 해가지고 유가족 DB를 아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직접 찾아다니며 유전자 채취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네, 강경호 선생님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 일반. 예. 저희가 일단은 이쪽 양평 용문 쪽에 전사하신 분들 유가족도 추적하다 보니까 작은아버지 강인택 선생님 맞으시죠? 예, 이름은 확실히 모르는데요. 이름을. 저 얼굴도 모르는데요, 저는. 아버님은 강인수 선생님 맞으시죠? 예, 그래서 아버님, 할아버님이 강정봉 맞으시죠? 그래서 강정봉 선생님 그 양평 덕평리 쪽에 호족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그 아버님하고 그 작은 아버님 그 전사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쓰고 시료를 채취합니다. 유전자 채취는 친가와 외가 모두 8천까지 가능합니다. 기대감은 많이 갔죠. 그래도 저 얼굴도 못 보신 분이고 어디가 묻혔는지도 모르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좀 저거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찾아주신다니까 너무 고맙죠. 저희는. 전화 주시면.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만나 보면은 당시에 이제 같이 생활했던 뭐 형제들이나 그다음에 직접적인 이제 아들이나 딸들은 찾기 위해서 많이 이제 민원 전화도 하시고 저희가 또 찾아가면은 많이 이제 반가워들 하시고 고마워들 하시는데, 그런 전사자분을 잘 모르는 뭐 조카라든가 그 후손들은 사실상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적으로 다가오는 게 많이 가깝지가 않아서 그런지 뭐 이해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많이 잘 협조를 해주십니다. 긴 기다림 끝에 가족을 찾은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유해 발굴 사업으로 가족을 찾은 129번째 용사인 고 김정권 2등 중사. 그가 가족을 찾은 곳은 통영입니다. 유복자 아닌 유복자로 평생 아버지를 그리며 살았다는 김형진 씨. 1950년 8월 피난길에 입대한 아버지 김정권 용사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평양 탈환 작전에 참여한 뒤 51년 4월 델타 방어선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가 어릴 때 집집마다 아버지가 다 했었잖아. 나는 할아버지하고 뭐 삼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아버지가 없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 뭐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졌는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현실감이 없는 것이 아버지가 사실은 구체적이질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10년 보건소를 찾아 시료 채취에 참여한 김영진 씨. 그리고 8년 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서 한 2, 3일을 그냥 완전히 공황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돌아가셨다는 생각은 뭐 사실 별로 안 하고 북한에서 아마 이게 좀 교류가 되면은 이복 동생이 우르르 내려올 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의심도 가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이 뼈가. 박달산의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국유단에 가서 우리 아버지 화장했는 그 유골을 딱 거서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확 이렇게 도는 거야. 확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아버지가 부활했다. 지난해 9월 23살의 남편은 유골이 되어 89의 노파가 된 아내에게 돌아왔습니다. 소문난 효자 김영진 씨가 오늘도 어머니 병문안을 왔습니다. 잠은 지금 잘 자지? 응? 아픈 데 없고? 잘 자요. 잠 잘 자고. 아픈 데는 없지 지금? 어디 아픈 데 있어? 68년 만에 남편을 만난 뒤 어머니는 부쩍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체력도 크게 뭐 저거 만들어놨어. 그 영정 아주 크게 만들어놨어. 잘생겼대. 잘생겼어? 잘생겼. 맞아. 반듯하잖아. 어디? 해금만당 일만 있어. 일만 있어. 엄마다 기야미요. 알다산 너빠 서세드도 나구나. 에헤냐 저기는. 꽃다운 나이에 들었던 남편의 노래를 아내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금성의 인간상하나 자랑이 너구나. 할매가 그 노래를 꼭 하고 가라 그랬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노래하기 이 노래만. 노래 잘했어요? 목소리가 좋아. 목소리 좋아? 22살, 23살에 가시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한 달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왔는데 내가 나이가 70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그 자식들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뭐 손자라든가 뭐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찾아줘도 감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동하고는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68년에 만났지만 거의 완벽한 만남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이 이제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자랑스러운 조상이다. 이제까지는 조상은 조상인데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이래 됐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다. 이분이 바로 너희들의 자랑스러운 조상이다. 이런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걸로서 굉장히 좋고. 2017년 10월 유해로 발굴됐을 때 그는 이름 없는 무명 용사였습니다. 68년 만에 김정권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을 만난 덕분입니다. 이렇듯 발굴 유해가 가족을 찾는 여정은 하나하나가 작은 기적입니다. 지난 2018년 국군 전사자 64위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북한이 북한 지역에서 공동 발굴한 유해 중 국군으로 판명된 유해들입니다. 북한에서 발굴된 국군 유해가 미국을 통해 송환되는 것은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오랜 시간 먼 길 거쳐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히 포위하겠습니다. 멀고도 긴 여정을 돌아
조국에 도착한 유해들. 제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뒤늦게 돌아오거나 새롭게 발굴된 전우들의 유해는 이름을 찾을 때까지 이곳 국선지에 보관됩니다. 선반마다 빼곡한 상자들. 현재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유해는 8,000여 구에 이릅니다. 발굴된 유해자 가족을 찾을 확률 1%. 그 100명 중 한 사람이 고 윤경혁 일병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윤일병의 유해는 아들이 유전자 등록을 해놓은 덕에 128번째로 가족을 찾은 유해가 됐습니다. 그때 북한에 있다 하는 소리는 이번 저 대구에 아버님 같이 전투를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버님이 북한에서 돌아가 있다 하는 걸 생각도 못 했지. 못 하고 하여튼 국내에서 전투하시다가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이 생각하고 있었지. 아버지가 다부동 전투에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윤파련 씨는 이곳저곳을 쫓아다닌 끝에 뒤늦게 다부동 전적 기념비에 아버지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름 새겨 놓고는 이제 그나마 이제 우라시는 뭐 자식 된 도리를 했다 생각하고 뭐 전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뭐 어떻게 찾겠노 이제 뭐 그거 이름이라도 우리 아버님이 그 새겨 놨다 하는 그거 마음으로 뿌듯하게 우라시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 거죠. 참전 당시 28이던 아버지는 새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 발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어머님도 아버지 유해를 찾고 돌아가셨으면 저도 좀 덜 이래 서운할 낀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묘지 옆에 그 안장을 하게 돼서 뭐 이곳이나마 지금이나마 좀 행복하게 하늘나라에서 평온하게 이래 잘 여생을 보내시라고 그렇게 뭐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긴 외로움이 끝났기를 아들은 기원합니다. (2007년) 정식으로 발족해 유해 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유해 발굴 감식단. 동쪽 최북단의 월비상구까지 올해의 목표는 400여 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주, 화천, 양평을 시작으로 55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약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싸우셨던 참전용사님들의 나이는 90세에 육박을 하고 있고 또 싸우지 않았더라도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뜻은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 되고 전쟁 당시 부족했던 저희 기록만으로 유해 소재를 찾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참전용사나 지역 주민의 증언 또는 제보는 저희한테 가장 소중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감소는 저희 유해 발굴 작업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 지역은 전투 기록과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유해 발굴단은 지금까지 6.25 참전용사와 지역 주민에게 3,000여 건의 제보를 받아 1,360여 구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파주. 제보자의 기억을 지도 삼아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 격전지인 곳이고 원래 이 위치에 이제 지역 토박이인 제보자님 말씀으로는 공분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사자의 유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굴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10여 년 전 어머니 산소를 모시기 위해 이곳을 팠을 때 알 수 없는 유해가 나와 다시 덮었다고 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한 지 4시간. 삽 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관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민간인의 묘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면 발굴해서도 유해를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보 지역은 특히나 더 힘듭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희미한 경우도 있고 그 교란이나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제보 지역에서 유해 발굴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저희 단의 모토가 그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국가의 품으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발굴 지역으로 향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6.25 전쟁의 어떤 실상을 좀 보여주고 이런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서 전쟁 기간 동안에 어떤 곳에서 전투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전투 지역이 그렇듯 이곳도 산등성이가 발굴 지역입니다. 당시에 엄청난 폭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발견되는 유해마다 조각난 뼈입니다. 그래도 소홀할 수 없는 건 이 뼈 조각 하나가 한 명의 전사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전쟁 51년 5월 이제 중공군 5차 공세를 맞이해서 미 2사단 38연대 3대대 L중대가 방어를 했던 지점입니다. 이 북방 한계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제 방어전을 좀 고수를 해서 차후 연합군의 이제 승리에 좀 크게 기여한 그런 전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발굴 작업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오늘 벌써 3번째 발굴되는 유해입니다. 문명! 체험을 온 학생들에게는 인상 깊은 순간입니다. How they gave their lives for battle is really great. I appreciate everything all of them did. 발견된 유해는 작은 관에 넣어 태극기로 임시 봉인에 고정한 뒤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유해를 임시 감식소로 보내기 전 발굴 팀원들은 약식 제례를 지냅니다. 초촐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발굴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호국 영령에 일하여 경계! 바로 일동 문명.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도 현역 군인으로서 우리 선배님들한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해 한 구 한 구를 찾으면서 그분들한테 빚을 갚아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정을 갖고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발굴된 유해는 4곳에 마련된 임시 감식소로 봉송됩니다. 오늘은 임시 감식소에 5구의 유해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경기 수도권 인근에서 발굴된 유해들입니다. 임시 감식소에서는 중앙 감식소로 가기 전에 기본적인 유해 감식을 합니다. 기초 감식에는 발굴단이 보내온 사진과 현장 기록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연천에서 발굴된 이 유해는 완전 유해로 발굴됐습니다. 유해의 상태가 해부학적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 사망 당시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는 유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소지품이나 사용했던 화기류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갖춘 이제 해부학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유해에 관해서는
국적 판단에 대해서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해만으로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주변에서 함께 발굴된 유품들입니다. 이 유해의 경우 다양한 유품과 유물들로 미루어 보아 당시 미군과 접전을 벌였던 중국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흔히 현장에서 신원 확인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유품 중에서는 도장 내지는 인식표와 같이 소속이나 이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형태에 많이 나와 있는 도장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 중국에서 이런 형태의 전사자분들이 많이 소지하는 형태의 도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군으로 최종 확인되면 중국으로 송환됩니다. 지난 4월에도 10구의 중국군 유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측에 인도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거쳐 600구 가까운 중국군이 이렇게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총성이 멈춘 지 60여 년, 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적군의 유해를 예를 갖춰 성환해주는 시대. 사선에서 총구를 겨눴던 순간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프랑스 군대 소속으로 화살머리 전투에 참전했던 두 노병은 육탄전도 불사했던 당시의 전투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이걸 다 깎아버렸어요. 지금 집 짓느라고. 중공군도 또 우리 전선지 공격해가지고 막 혼합이 돼가지고 육박전을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참 추억이 아주 저 지도만 보면 그때 상황이 그냥 떠오르고 눈물이 막 나죠. 이거 거리가 700m인데 보급로의 길목이었던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화살머리 고지 사수가 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S자형으로 된 육곡전을 지나서 거기 저 피라미드형 화살머리 고지가 있습니다. 그게 281고지인데 지금 지형적으로도 그걸 뺏기면은 이쪽 철은 남쪽으로 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야는 뭐 중공군이 같은가 그렇지 않으면 비무장 아주 그거 저 무주공단이 되겠죠. 주인 없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확보하고 나중까지 사수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평화가 우리 땅으로 된 거예요, 사실은. 이들의 희생은 평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66년 뒤 평화가 발판이 되어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이 주한 미국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교통호를 따라 유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프랑스군 인식표를 지닌 유해를 포함해 240여 점의 유품이 하루에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참상을 유해가 증거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 나오는 소소한 물품들 중에서 이게 수리타 묵념. 지금까지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420여 점. 이 중에는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유해들도 있습니다. 이제 유엔기로 유해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휴전선 북쪽과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습 국군 전사자가 4만여 명. 사실 그동안에 66년 정도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이곳에 접근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적인 긴장도를 낮추면서 지금 이런 유해 발굴 작업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은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런 유해 발굴 작업을 해서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우리 유엔 참전국들의 유해,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유해를 자기의 고국 그리고 우리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항구의 유해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진으로 보고, 아버지 보고 있는데 그냥 볼 때마다 눈물도 나고. 사남매를 두고 전장으로 떠난 아버지를 남매는 70년째 기다립니다. 지금같이 어느 지역에 이래서 전사했다 이런 통지를 받으면 억울치는 않지요. 찾아가도 보고 될 텐데. 아버지를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유골에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서 어머니가 맨날 한시 현충일에 가도 뭐 많이 울었어요. 북쪽 어딘가에서 전사했다는 통보만 있었을 뿐 뼈조각 하나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를 알 수 없었던 아들은 이곳 위령각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9월 9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평생을 사진 한 장에 기대어 아버지를 추억하는 아들의 그리움을 사람들은 알까요?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기 모신 지가. 네,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항상 보고 싶은 마음, 특히 그 충원탑에 왔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의 어떤 추억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는 감회가 깊은 곳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만 되면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치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뼈 한쪽에라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날이 없이 정말 살아서 아버지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저도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DNA 조사를 찾는다 하니 정말 하루속히 꼭 찾아 뼈 한쪽에라도 만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0일 서울 현충원. 고 한병구 일병의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어머님이 실종이니까 혹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저기를 갖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정성을 많이 들였지. 물을 떠놓고 정한술 떠놓고 이제 부뚜막에다가도 빌고. 51년 1월에 전사한 그의 유해는 2016년에 발견됐지만 최근에야 가족이 DNA 등록을 하면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영면에 들어야 할 시간. 편안히 쉬세요. 오셔서. 다름 아닌 평화가 이들을 잠들게 할 것입니다. 아, 그 형님 우리 품으로 돌아왔구나. 예, 그래도 허다부터 어떻게 됐든 간에 뒤늦게나마 그런 말이야 뭐 진짜 얘기할 수가 없죠. 마음이 이제 형수님도 그렇고 저도 가족들이 전부 다 참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움에서 그 마음이 편한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여하튼 간에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잊고 형님이.